자, 오늘은 연극의 이해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비극, 희극, 희비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순서는 수업 목표, 생각 열기, 비극, 희극, 희비극, 정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 비극과 희극 그리고 희비극에 대해 안다 입니다. 생각 열기, 비극이란 뭘까요? 네, 비극. 비극을 한자로 따지면은 슬플 비에 심할 극입니다. 그러면 뭐다? 심한 슬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면 희극은 또 뭘까요? 희극. 네. 기쁠 희에 심할 극, 심한 기쁨? 그럼 또 이제 희비극은 뭘까? 이걸 차차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부터 볼까요? 비극이란 무엇인가? 슬플 비에 심할 극 해서 비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드 엔딩. 네, 결말이 슬픈 떤 연극이라든가 이야기, 드라마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작품 4대 비극, 5대 희극이라고 있어요. 일단 비극 파트니까 4대 비극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햄릿인데요. 이 햄릿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햄릿 왕자가 이제 숙부를 죽이려고 하는 복수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죽고 이제 이때 당시 덴마크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작은 아빠한테 이 왕위를 물려주고 형수까지. 그래서 자신의 엄마와 숙부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햄릿은 자기 아빠가 죽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일들을 겪으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분노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신이 선왕이라고 주장하는 유령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유령이 말하기로는 나는 숙부한테 동생한테 독살당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햄릿은 또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야 될 것 같고, 이 말이 진짜라면 숙부한테 복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이 햄릿은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어, 그러면서 오피리어라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트러블도 있었는데, 햄릿 딴에는 그 오피리어를 너무 사랑하니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또 광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우들이 놀러 옵니다. 그래서 햄릿은 기회다. 이게 기회다. 숙부 앞에서 그 독살 당하는 장면의 연극을 보여주자. 그래서 그 숙부의 반응을 살피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연극을 올리게 됩니다. 그 연극을 본 숙부는 되게 불쾌함을 표명하면서 그 나가버려요. 그때 이제 햄릿이 깨달은 거죠. 숙부가 우리 아빠를 죽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좀 되돌리고자 어, 엄마와 또 대화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도중에 누가 엿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숙부가 날 엿듣는 것 같다 해가지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피리어 아빠였고 그것 때문에 햄릿이 미쳤다는 거랑 오피리어의 아빠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오피리어는 끝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레어티즈라고 오피리어의 오빠가 돌아와요. 그래서 햄릿한테 분노를 합니다. 동생도 잃고 또 뭐 아빠도 잃었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또 숙부가 계략을 꾸며요. 레어티즈한테 햄릿과 검술 시합을 해라. 그리고 그 검 끝에 내가 독을 발라 놓겠다. 하면서 어, 친선 경기를 빌미로 햄릿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칼싸움 중에 죽지 않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독장까지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선 경기를 하는데 레어티즈랑 햄릿이 이제 독 묻은 칼이 싸우면서 서로 찌르게 되고 음,
그런 와중에 또 왕비는 햄릿의 승리를 기원한다면서 독잔까지 마시게 돼요. 이게 독잔인지 모르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레어티지가 모든 거를 밝히게 되고 이게 모두 다 숙부가 꾸민 짓이다. 그래서 햄릿도 분노해가지고 숙부를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모두 죽으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게 햄릿의 간략한 줄거리? 간략했나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네. 오셀로부터는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오셀로는 이아고의 계략에 빠진 오셀로의 비극인데 흑인 장군이 있었어요. 오셀로라고. 그리고 그의 아내 데스데모나가 있었는데 캐시오랑 이아고 중에 캐시오가 먼저 좀 높은 지위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아고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오셀로의 질투심을 이용을 해서 캐시오도 죽이게 만들고 데스데모나도 죽이게 만들고 결국 오셀로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돼가지고 자결하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리어왕인데요. 리어왕은 이제 자신이 왕위를 내려놓기 전에 딸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을 표현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주겠다. 근데 어, 근데 이 막내딸은 리어왕의 기대와 다르게 효심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결국 이 막내딸만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거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리어 왕은 이제 많은 것들을 잃고 헤매게 되는데 첫째 딸한테 돌아가야지 했는데 첫째 딸한테 어, 버림받고 둘째 딸한테도 버림받고 또 셋째 딸한테 결국에는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지만 딸도 죽고 리어 왕도 끝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건 두 가지 플롯이 같이 가요. 글로스터 백작의 또 두 아들 내미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같이 가기는 하는데 일단 주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비극은 맥베스입니다. 맥베스. 맥베스는 이제 벤코랑 같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돌아오는데 마녀가 이런 예언을 해요. 맥베스가 왕이 되고 나중에 벤코의 자식도 왕위를 물려받을 거다. 이 이야기를 이제 돌아와가지고 레이디 맥베스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랑 맥베스가 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왕이 돼버리자 하면서 왕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예언대로 맥베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을 들었던 벤코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벤코호까지 죽여버려요. 이제 이 이후로 평탄할 것 같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헛것도 보고 환영도 보고 하면서 결국에 레이디 맥베스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또 맥베스도 결국 이 벤쿠의 자식들한테 살해되고 그리고 벤쿠의 자식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희극을 한번 살펴봅시다. 희극. 희극이란 무엇일까? 기쁠 희애 심할 극. 쉽게 얘기하면은 해피엔딩.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베니스의 상인만 좀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베니스의 상인은 여러분들이 뭐 문학책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작품도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여름밤의 꿈도 유명한 작품이라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베니스의 상인으로 정했어요. 자,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은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 바사니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사니오가 포샤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해요. 안토니오는 뭐 나중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샤일록한테 가서 돈을 빌리게 돼요. 네. 고리대금 업자 샤일록은 근데 이 안토니오한테 그 전에 너무 많은 무시를 당하고 조금 개인적으로 샤일록이 그 안토니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겁니다.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 안토니오는 뭐 어차피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 조건에 동의를 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안토니오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배라고 해야 되나요? 배가 원래 돌아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 배가 난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결말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남녀, 그러니까 남자 둘, 여자 둘이 있었는데 사각관계였어요. 근데 이 퍽이라고 요정이 실수를 해가지고 첫눈에 반하는 꽃집을 잘못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각관계가 안 그래도 얽혀 있었는데 더 막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재밌어요. 그 스토리대로만 흘러가도 충분히 재밌고 웃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말갈량이 길들이기는 이제 말갈량이 캐서린을 길들이는 이야기,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시비아는 이제 바이올라와 세바스찬이 난파되고 나서 겪은 일들, 그리고 뜻대로 하세요는 올란도와 올리버 형제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희비극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희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희비극은 결말에 행복과 불행이 섞인 연극 혹은 드라마 이런 것들을 희비극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좀 설명을 더 하자면은 무도회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눈이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로미오는 원래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로젤라인이라고. 근데 어쨌든 무도회장에서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둘은 적대적인, 그러니까 원수 집안이었던 거예요. 가문 자체가. 그래서 이 로미오가 고민에 빠집니다. 줄리엣도 고민에 빠지고. 그러는 도중에 이제 운 좋게 어떤 신부님이 결혼을 승낙해주고 임의로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친구 머큐시오랑 같이 걸어가는 도중에 캐플리카의 그 줄리엣의 아, 오빠랑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줄리엣의 오빠한테 머큐시오가 죽게 됩니다. 이에 로미오도 분노를 해가지고 줄리엣의 오빠를 밀치게 되는데 그만 오빠도 죽게 돼요. 이 일로 로미오는 추방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줄리엣은 이제 너무 슬프니까 로미오랑 어떻게 하면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신부한테 찾아가고 그 신부가 죽은 척 할 수 있는 약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죽은 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미오가 이 줄리엣이 진짜로 죽은 줄 알고 그녀의 무덤에 가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줄리엣이 깨어나요. 그리고 로미오가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받아서 줄리엣도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웃길 수도 있는 게 이게 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딩 친구들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사랑에 빠져서 불타는 사랑을 하다가 둘 다 죽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조금 쓰여진 번역 혹은 계산마다 조금 다른데 5일 내지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둘이 결혼을 하고 죽는 것까지. 근데 이게 왜 희비극이냐? 이 둘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가문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결국 죽었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 두 가문이 화해했다. 이래서 희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앞서 얘기한 햄릿이 마냥 비극일까?
복수를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베니스의 상인이 마냥 희극일까? 샤일록이 불행하게 끝나는. 오늘날 많은 작품들은 관객의 시선이나 관점의 차이, 어떤 인물에 집중을 했느냐 등의 이유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비극과 희극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누는 이 기준들이 애매해요. 그래서 굳이 비극이다, 굳이 희극이다 잘 나누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가 있구나. 비극이 있고 희극이 있고 희비극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비극이란 불행한 결말의 연극, 그러니까 새드 엔딩. 희극이란 행복한 결말의 연극, 그러니까 해피 엔딩. 희비극이란 행복한 결말과 불행한 결말이 함께 있는 연극을 희비극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극과 희극을 명확히 나누기에 애매한 작품들이 많다. 그리고 연출법에 따라서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수업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